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김상훈 기자 모셔서 나머지 시간 또 유익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암호화폐 감독원? 야,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네, 오늘은 코인 감독원 바로 얘기를 들어오시는. 조금 준비해봤는데 이게 자기 마당이다 이거야. 자기 소개도 기다리지도 않아. 아니 여기 이거 무기심인데 닉네임이 윤상인 김상훈 기자입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암호화폐 감독원이 생깁니까? 예. 일단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코인이라고 하는 건 워낙에 복잡하기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조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코인도 감독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국회에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한 17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 17개를 우리가 어떤 걸 처리하고 어떤 걸 병합하고 이럴 것이냐라는 논의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 쟁점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국회에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은 아니다.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근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본 원칙이나 쟁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감독원. 네. 별도로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 일부가 그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주로 법안에서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금융위 보고서에서는 지금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 조사단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를 하고 금감원의 조직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호화폐 법안이 조금 얼개를 잡아가고 있고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감독원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그 코인 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해야겠다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워낙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코인 투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 건데 사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 9월까지 코인 시장에서 거래량과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더 많아졌어요? 훨씬 많죠. 지금은 아마 또 이 차이가 조금 벌어졌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 투자자도 올해 진짜 정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570만 명 정도가 되니까 지난해에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인구는 적은데 미국이랑 유럽과 비교해서 한 3대 시장이 이렇게 꼽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인데 여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6,800만 명 이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하루 기준 거래량이 6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 업비트는 가입자가 830만 명인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7.7조입니다. 거래량이 많다. 사고 팔기를 열심히 그만큼 몇 배를 더하는 사고 거죠? 파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코인베이스는 6조 정도. 가입자는 얼마나? 가입자가 6,800만 명 이상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6조. 우리는 830만인 업비트가 7.7조. 10배 가량 거래를 많이 하는 거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되는 거네요. 그만큼 사고 파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 10배 정도 거래가 잦다. 미국인 한 번 사고 팔 때 우리는 10번 사고 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한국 사람들이 거래소가 돈을 엄청 버는 구조네요. 우리는 왔다 갔다 수수료도 많이 수수료로 다 보니까 이거 얼른 주식 거래세 있죠? 증권 거래세 있잖아요. 암호화폐도 똑같은 세율로 거래세를 얼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래세요? 이미 양도세도 걷고 정부가 다 관리하잖아요. 다 걷는데 왜? 보호도 하고 심지어는 관리도 하고. 지금 소득세
과세하는 것도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조금씩 그 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거래가 많으면 진짜 우린 좀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코인도 어떤 기술로 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비중이 좀 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트레이딩 이게 너무 많다는 그래, 거예요. 이게 단타인 거 단타. 그래서 뭐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 네. 이런 되게 중요한 코인들 거래 비중이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 잡코인 많이 하더라. 네네. 잡코인을 너무 많이 하더라. 이게 사실 불량 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네. 하던데. 그래서 이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기자는 네. 그 생각을 자꾸 말로 꺼내셔야 될 것 같고 네. 2%는 자꾸 말이 나올 것 같은 거 생각으로 집어넣어야 돼. 제가 막 생각하는데 자꾸 참았어.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수습해 줄게요. 수습해 줄게.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이 얘기를 듣다가 그러니까 잡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그게 뭐가 다른 걸까? 약간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치 우리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는 많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잡코인이 많다고 하니까 코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네. 딱 기초 자산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렇죠. 요새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코인이 왜 좋냐? 기초 자산 뭐 볼 게 없잖아요. 코인이 좋아하니까 공부할 거 하나도 없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자꾸 네, 얼마 전에 2%한테도 얘기했는데 코인이 오르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오르니까. 왜 오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원인이 곧 결과다. 원인과 결과. 원인은 묻지 마. 결과가 원인이니까. 이렇게. 잡코인이 오래오래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그게 비트코인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암호화폐를 매일 사고 팔고 하면서 그 뭐죠? 그냥 기술적 분석 내지는 그런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지. 암호화폐를 뭘 보고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걸 뭐 펀더멘탈 뭘 어떤 걸 계산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 했는데 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서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제 생각이에요. 코인을 되게 잘 아는 친한 컨설턴트한테 물어봤는데 네. 저도 그렇게 물었다가 되게 많이 혼나기는 했어요. 혼나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또 그럼요. 사실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코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예를 들면 그 티몬의 신현성 의장 같은 분이 만든 루나라는 코인이 있어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 루나 코인이 지금 시총 13위 정도 하거든요. 13위. 네, 예.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간편 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블록체인 기술과 어떻게 결합을 할까 뭐 그런 그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코인들은 굉장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사고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사고 팔고 있구나 우리는. 네. 그래서 그 방금 걱정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그 규제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 감독원이 뭐 사고 팔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죠. 네. 근데 다만 그 주식시장처럼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들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그 너무 중에 약간 투기적 거래가 너무 일어나는 너무 거 일어나니 아니냐. 투기적 거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장치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걸 갖추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주식시장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 아마 네. 들으시면 놀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코인들 네. 약 팔듯이 코인을 찍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인도 똑같이 그 발행량을 정해놓겠다. 발행량을 정해놓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코인도 공모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기업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유상증자 하듯이 한다. 이미 하고 상장하듯이. 있잖아. 이미 하고 있어서 이미. 거래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ICO 공모라고 표현은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우회해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공모는 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뭐죠? 근데 그게 저도 예전에 취재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이게
ICO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명확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럼 그냥 올리는 걸까요? 그냥 예를 여러 들면 방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본을 모아요. 그래서 일종의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한 100개 만들었어.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돈 받고 올려주죠. 맞습니다. 상장 기준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는 올라가 있고 어디는 안 올라가 있고. 그러니 기준이 없으니 어떤 코인이 투기적 코인이고 어떤 코인이 아니냐는 걸 네.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관리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냐는 거죠. 즉 주식은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까 공시를 해라. 그리고 회사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라.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걸로 하는데 네네. 코인은 아니 그러니까 이 감독원의 지금 가정에는 감독원을 만들겠다는 가정은 처음에 우리 얘기했듯이 좀 괜찮은 코인이 있고 잡코인이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건데 가정이 있는 거 이미 그 가정이 있어야 감독원 투자자 보호라는 건 야 니들이 이왕 할 거면 괜찮은 코인을 해. 이상한 코인을 하지 말고 이상한 그렇죠. 코인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돼. 네네. 그래서 발행할 때는 함부로 발행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실 그 가정이 설명이 잘 안 된다. 생각이 안 되면 그게 있으면 그 내용을 줄 텐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라는 거라면 그렇죠. 일단 뭐 전제를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백서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사실 이 백서는 기술적인 뭐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 백서를 낼 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외부에서 검증받은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기술적인 게 어려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얘는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전까지는 그 사실 백서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아무나 찍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증권 신고서를 정확하게 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나 찍어내서 거래가 잘 안 되면 그 코인은 위험한 코인으로 분류되고 아무나 막 찍어내서 거래가 잘 되면 그 코인은 메인 코인이 되는 게 코인의 시장인데 그걸 커뮤니티의 크기라고도 표현하고 거래량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도지코인이 정확한 사례잖아요. 만든 사람 자체도 장난으로 만드는데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다 거래되고 상장되고 하면서 메인 코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거래한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니 아무나 만들었던 코인도 나도 한 1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 수도 있고 쟤는 만들 때는 아무도 거래 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 코인인데 왜 나는 잘못이라고 하고 쟤는 오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느냐는 고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밈 코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뭐 예를 들면 유행처럼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 증권 신고서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그 공시 의무.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상장 기업들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다 공시를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이걸 판단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코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카르고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페이랑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비싼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발행량의 10%나 되는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 거예요, 시장에. 그냥 당연히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한 40%가 빠졌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디카르고 개발팀이 이거 차익 실현을 했다. 이거 시세 조정했다라고 업비트에 문의를 했어요, 거래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세 조정은 감시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든.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주요 정보는 고지하라고 우리가 당부를 했다. 이게 법적 의무는 아니고 거래소가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발행사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업비트 상장할 때 우리가 백서에 유통량 계획을 다 보고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백서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로 이 코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우리가 공모로 받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 이걸 넣었다는 거죠. 네. 근데 국회 공청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공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백서를 봤더니 유통량 계획이 없었더라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백서를 직접 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겠다. 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똑같아요. 주식시장이랑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 야, 외부 감사도 받아라. 지금은 백서도 네. 있고 공시도 하지만 또 사실 이거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백서도 약속한 대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 외부 감사를 받아서 검증을 한 뒤에 공시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처벌도 뭐 하는 건가요? 그럼 처벌도 있어요? 그렇죠. 처벌도 있죠. 사실 지금도 처벌은 있기는 해요. 특검법 개정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은 못하게 걸리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법조항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걸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시하는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감시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런 있어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감독원을 만들어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법안에 이게 시세 조정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예. 주식시장에서 그 내부 정보 이용할 때 벌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를 좀 해보자. 어렵겠어요. 논의하는 분들도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뭘 공시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시. 코인에 뭘 공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코인을 뒤에서 뭐 하는 게 있어야 공시를 하지. 코인도 일종의 뭐. 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코인을 어떤 그 플랫폼과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활용하는 코인입니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디카르고라고 하는 코인은 카카오페이랑 협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올랐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공시를 하는 거고 본인들 투자를 하겠죠. 받은 그 공무원 자금이 있을 테니 우리가 어떤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계속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근데 이렇게 이미 활성화된 코인 시장이 존재하고 네. 어찌 보면 그 어떤 아이디어라도 자본화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동의가 되면 자본이 몰린다. 네, 그 네. 자본의 성격은 물론 투기적 성격이겠으나 네.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금융시장이 다 그렇죠.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든 스타트업, 모든 기업이 그 거래소나 코스닥에는 상장할 때는 상장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그냥 모든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네. 자금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걸로 백서를 만들고 네. 우리는 뭐 단팥빵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모아서 단팥빵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하게 하면 오히려 공시할 것도 있고 좀 괜찮지 않을까. 가면 빵 잘 만들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름을 주식이라고 붙이면 장외 주식이 되는데 네. 이름을 코인이라고 붙이면 거래가 열심히 되더군요. 그러니 그냥 디지털라이즈 하자 주식을. 아예. 코인이라고 부르고 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성격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네. 자본에 네. 기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증권이다.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처럼 현실의 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있는 건데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주식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기 지금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미 코인 거래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은 내용이 아닐 것 같아. 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공시 의무니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뭐 보호 의무이기도 하지만 뭐 규제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규제라는 게 막 생기는 네, 거니까. 예. 이게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또 약간 실제로 퀘스천이 코인을 있을 수 투자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코인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네. 전혀 개념 없이 그냥 과거의 금융상품처럼 주식처럼 중앙에서 똑같이 한다. 규제를 하면 이게 오히려 그 블록체인 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규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네. 잠깐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면 예.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으세요? 예.
이게 중간에 있는 코인 감독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감독원은 있지만 실제로 그 규제 실무는 민간 업체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민간 자율기구. 그래서 여기서 감독원 같은 데서는 그냥 감시를 하고 나쁜 사람만 잡아내고 규제 관련해서 모든 실무는 이 민간 협회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금융위가 아니라 네. 국조실 밑에 둬서 이제 규제를 하는 금융이나 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는 과기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뭐 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논의와 아이디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에서는 아니고요. 네. 국회 공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공청회에서.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 쪽이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부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처는 아직까지 의견을 낸 데는 없고요. 그럼 저 정치권에서 정치권에는 민간에서만 나서 있습니다. 아 민간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보통 법안 하시는 분들도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원이 특정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만든 법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공청회에 네. 와서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만드는 있습니다. 쪽으로. 왜요? 왜 그걸 여쭤보세요? 금융 당국이 네. 저 안을 주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네. 사실상 지금 이걸 떠안았잖아요. 네. 그렇죠. 욕만 먹잖아요. 그렇지. 어. 규제는 할 것도 없는데. 규제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커져 있고 욕만 먹는데 네. 금융위원회는 저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어차피 총리실 할 밑으로 거. 하든 청와대 밑으로 하든 어쨌든. 만들어 놓고 각종 부처 다 들어가고 그 부처도 책임 안 지고 밑에 민간 협회로 만들어 놓고 돌리면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부처도 특정한 책임을 지지 않는 언가를 만들어 놓자는 컨셉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 그러고 싶기도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코인이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드네. 이제 이거를 존재를 그렇습니다. 부인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막 감독원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네. 야 코인 시장을 너 코인을 왜 투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네. 내년에는 진짜 정말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인 듯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예. 이거는 그럼 법안으로 제출이 될 것 같습니까? 법안은 이미 17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만드는 쪽으로 자산업법으로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기존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 법들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국회에서 논의를 논의가 해야 될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감독원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하기에는 우린 못하겠다. 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하겠죠. 하여튼 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중앙화 시켜보자.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백브리핑의 김사훈 기자님 자세한 취재 고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라도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백브리핑의 사실상 주인장 특별히 소개해주드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